오늘은 취소 사유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를 하겠습니다. 자, 취소 사유는 3개가 있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 그 중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는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 의해서 취소하는데 자기가 중과실을 범할 때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기계적으로 단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는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나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을 범할 때는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착오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착오란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표시라는 것은 계약서를 말하죠. 표시된 계약서와 자기가 의도했던 의사가 불일치하다는 것, 일치하지 않는데 그 표의자가 그걸 모르고 행위했던 것을 착오라 그럽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는 항상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일치하는 사유가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과실을 범했을 때는 취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도 또 한 가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 사유든 취소 사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있었을 때 취소권에서 빨리 회복을 해야지 그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와 계약이 돼버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권 행사로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항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에서만 안 됩니까? 절대적 무효에서만 안 됩니다. 절대적 무효에서는 선의의 제3자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절대적 무효는 어떤 경우입니까? 적극 가담의한 이중매매, 반사의 질서, 불공정 법률 행위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해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디서? 절대적 무효에서. 나머지 상대적 무효든 취소 사유든 무조건 모든 법률 행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취소 사유 마찬가지입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 다시 합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는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대한 과실을 범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표의자란 누구냐 하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는 자가 표의자입니다. 자, 표의자 하니까 자기의 표시된 계약서와 의혹했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표의자죠. 그래서 표의자란 취소권을 행사하는 자가 표의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표의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겠습니까? 계속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을 저지하는 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독특하게 사전에 계약서에 서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 가능하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포기가 가능합니다. 포기 약정은 유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배제 특약도 유효입니다. 배제 특약이나 포기 약정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를 요건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표의자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라 그랬어요.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를 사전에 배제하는 특약은 가능합니다. 자,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도 중요하죠. 자, 표의자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답니다. 그 표의자는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권을 행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취소권 행사가 정당하면 상대방은 원상 회복을 해줘야겠죠.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취소된 의사표시 내에서 상대방이 원상 회복할 때 비록 손해를 입은 경우를 할지라도 이 상대방은 표의자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표의자는
적법 행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착오로 인해 취소권을 행사한 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원상회복할 때 본인에게 손해가 좀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손해는 표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불법 행위가 아니죠. 표의자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로 인한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에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는 적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행사한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감수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반환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손해배상 절대 청구하면 안 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상회복 해줘야 됩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는 적법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로 가야 됩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수인이 일단은 중도금을 미지급했답니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럴 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중도금을 미지급한 매수인은 다시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매도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기가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체에 대해서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자기가 귀책 사유가 있는 매수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해지권을 행사했고 매수인은 취소권을 행사하면 국가는 취소 사유가 정당하면 취소 행위로 무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취소 행위로 무효를 시키면 별도로 해제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회복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은 자기가 불축으로 입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상대방은 정당하게 해제권 행사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은 다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다른 한쪽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요건이 되면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매수인도 착오로 인한 해제 사유를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한쪽이 해제를 하면 다른 한쪽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행사할 수 없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쪽이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다른 한쪽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지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한쪽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다른 한쪽은 뭐 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주요 부분의 착오에 있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착오는. 그러면 주요 부분이 뭔지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요 부분에 한해서 취소하는데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부분에 한해서 취소하더라도 표의자가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입었음을 소명해야 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입어야지만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불이익도 없는데 기분상 안 좋다고 해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무엇이 전제돼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반드시 있을 것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을 반드시 소명해야 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입지 않으면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반드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관한 착오임도 인정됩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 또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 법령상의 제한, 법규상의 제한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자,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부 설정 계약에 있어서 자,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농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천 부지더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인해서 설명을 잘못한 경우도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됩니다.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에 착오에 빠진 경우도 자,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자, 세금이 부과될 것인데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약했다든가 세금이 중과되는데 세금이 중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든가 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시가라 그러죠. 매매 가격이나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과 면적에 관한 착오는 매매 이론에서 하자담보 책임이라든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취소권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와 면적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땅의 모양은요. 땅의 모양은 중요하죠. 땅의 모양을 경계라 그럽니다. 경계와 현황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경계와 현황은 그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시가와 면적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자, 시가와 면적, 대금과 면적은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할지라도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에 현상도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좀 미미하게 부족하다. 자, 자기가 투자했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와 대금 또는 면적, 그 다음에 자기의 투자한 지분의 미미한 부족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놓치면 안 되죠. 하지만 경계와 현황은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에 관한 취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표시된 것에 한해서 착오가 돼야 됩니다. 동기의 착오는요, 표시된 것에 한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라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이죠. 자, 표출되지 않은데 상대방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시가 돼야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자, 근데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중요하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속마음이. 자, 반드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야기된 동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서 내 동기가 형성된 것은 자, 표현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부터 야기된, 상대방부터 유발된 또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기의 착오도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가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니까 표의자가 당연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죠. 하지만 상대방의 야기된 동기의 착오는 자,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원래 동기는 표현이 돼야 되지만 표현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야기됐다든가 상대방에서 기망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리 동기의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당사자들끼리 동기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동기가 표출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동기의 내용을 서로 간에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현되든가 동기 그 자체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자, 당사자 사이의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동기는 당사자들끼리 별도의 합의를 요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동기는 당사자들끼리 별도로 합의까지는 요할 필요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동기는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을 착오로 인해서 취소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뭐냐면 너무나 소홀히 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했을 때는 당사자끼리는 국가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공부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을 해야 됩니다.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은 중과실로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것은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때 아는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공부를 확인하지 않는 계약 당사자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또 법령상 공장 건축물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고 해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착오는 원래 중요한 과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데 법령상의 착오, 하지만 그 법령상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전문가라 이거죠. 전문가이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그 땅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토지를 본인이 매수했다 해서 이것은 법령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럽니다.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아주 전문가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등기부등본이나 공부를 열람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이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을 본인만이 매수한 것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자, 상대방이 이 중대한 과실을 이용을 했답니다. 상대방이 이용을 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이 이용하는 행위가 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자,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자, 표의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는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없지만 경과실만 인정될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자, 중대한 과실을 범한 건 사실인데 그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을 했답니다. 이용을 했다면 표의자는 그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할지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원래 원칙은 취소할 수 없는데 자,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경과실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입증 책임이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데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누가 입증하냐 이거죠. 당연히 상대방이 입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취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표의자는 전부 취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입증한다고 신뢰성이 없죠. 그래서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 그 문장도 틀린 겁니다. 하여튼 중대한 과실은 누구만이 행사한다? 상대방만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곧 상대방, 취소권을 저지하는 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저지하려는 자,
자,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취소권을 저지하는 자죠. 그 상대방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차고자, 자기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차고자는 그 법률행위에 중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주도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절대 표의자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겁니다. 자, 취소권을 저지하려는 자,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만이 중과실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면 되겠죠. 반드시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약상의 착오가 있습니다. 자, 사인할 때의 착오죠. 그것을 종이의 표시상의 착오라 그럽니다. 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착각에 빠져서 옆에 있는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했답니다. 자,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가 당연히 되겠죠.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종이를 잘못 보고 사인했는데 얼른 취소해야겠죠.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 합니다. 제3자의 기망으로 신용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게 착각이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은 맞아요. 기망인데 신혼보증서면에 서명하는 게 기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신혼보증서면에 서명했는데 그 자체 착각이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을 했답니다. 자,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사기로 인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자, 사기의 효과가 있었지만, 사기의 행위가 있었지만 자기가 종이를 잘못 보고 쓴 것은 이 자체가 착각이죠.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그래야 됩니다. 종이에 서면을 잘못 보고 사인한 거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된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했답니다. 그래도 자, 표시상의 착오니까 서류를 잘못 보고 쓴 것 그 자체에 대한 취소는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지 사기를 인해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알면 됩니다. 종이를 잘못 보고 사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착오에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내가 신용 보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하고, 근데 보증을 쓰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보증을 취소하려고 했다 보니 판사가 그 가압류는 이미 효력이 없는 무효인 가압류라는 판명이 나오면 보증을 취소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바뀌었다면 있으나마나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로 갑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는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경우가 아니죠. 본인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않는 대리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가야 되죠. 자, 여기까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를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부분에 있는 취소는 반드시 경제상 불이익이 입어야 됩니다. 경제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한 부분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는데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야기 된, 상대방한테 유발된 또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던 중대한 과실은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는 먼저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 행위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포기 약정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 한 사람이 일방이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다른 쪽 귀책 사유가 있는 다른 쪽은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다른 한쪽은 착오로 인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기의 착오는 표현될 때만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유발, 야기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기는 굳이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될 필요는 없다로 가야 되죠. 이상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단답식 형식으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로 연대보증에 서명해야 되는데 신용보증에 서명했다.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되죠. 자,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했는데 보증서류에 사인했다. 이런 것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고 여기에 연관된 이론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제목하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표시는 서로 간에 해가 되지 않는 약정이 있죠. 계약서를 잘못 쓴 거 말합니다. 번지를 잘못 쓸 수 있죠. 우리가 계약서 부동산에 가면 이미 합의가 됐는 이후에 합의 또는 상대방의 진위를 다 알고 있는 경우에 계약서 지번만 다르게 썼을 때는 이거는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가. 그래서 계약서 정정만 하면 됩니다. 취소권 자체에 논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항상 문제 먼저 합의가 됐고 먼저 상대방의 진위에 전부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번만 잘못 적어졌을 때는 그 지번은 당연히 효력이 없고 합의된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죠. 자,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는 먼저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이런 말 나오죠. 차고자의 진위, 속마음까지는 전부가 동의가 됐답니다. 두 번째, 먼저 합의됐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에 지번이 나중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지번만 잘못 표시한 경우, 자, 이것은 지번을 취소하는 게 아니죠. 자, 착오로 인해서 취소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번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로 가는 거죠. 당연히 합의된 대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 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X 토지 산 건 사실이에요. Y 토지로 계약서상 적어졌답니다. 자, 그러면 Y 토지는 계약이 안 된 겁니다. 그냥 X 토지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Y 토지를 굳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자, X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답니다. 항상 당사자끼리 합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면, 자, 그러면 나중에 지번이 잘못 적어졌다. 이것은 착오 이론이 아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고치면 된다. 자, 반드시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합의가 나왔죠. 그 다음에 Y토지로 잘못 기재됐답니다. 그럼 Y토지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 착오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오표시 무해의 효과로는 당사자가 합의된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발동합니다. 합의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글씨가 잘못 적어진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합의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착오자는 의사표시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안 됩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게. 자, 계약서상 잘못 표시된 토지는 그냥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고치면 되는 거죠. 합의됐던 대로 문장을 다시 고쳐서 계약을 추진하면 무조건 되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이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반드시 문장에 먼저 합의했다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합의한 이후에 지번만 잘못 적어진 경우 또는 상대방의 진위를 전부 동의한 후에 어떤 지번만 잘못 적어진 경우 합의와 진위를 전부 동의했다, 합의했다, 협약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다. 그리고 나서 지번만 잘못 적어졌다는 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해서 이것은 잘못된 지번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고치면 된다. 그리고 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착오 이론과 결부돼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 반드시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를 정리하면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착오로 인한 취소권도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포기 약정은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착오로 인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상대방이 원상회복했을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적법한 해적권을 행사하고 나서도 자, 귀책사유는 다른 쪽은 착오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해적권 행사하면 다른 한쪽은 뭐 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중요한 부분의 하자는 반드시 법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인정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반드시 있을 것. 그리고 나서 법령상의 제한이라든가 법규상의 제한, 그다음에 동일성에 관한 착오, 하천인지 알았는데 부지의 농지인지 알았는데 하천 부지인 경우 공무원의 설명의 착오, 공무원의 법률상의 착오. 자, 이런 것은 전부 자,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세금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시가와 면적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경계와 현황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자,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는요, 표시돼야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부터 야기됐다든가 유발됐다든가 그런 것은 자,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동기는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기는 반드시 당사자끼리 협의할 필요는 없다. 동기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요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당사자들끼리 동기는 굳이 협의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과실에 의한 착오죠. 자, 중과실이란 것은 아주 소소한 주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 공부를 열람하지 않는 것도 중과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매수한 것도 중과실. 자, 그리고 아무리 중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중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서 취소를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권을 저지하는 자,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서약상의 착오가 있죠. 서약상의 착오. 자, 신용보증에 계약 서명하는데 연대보증에 서명했다든가 거래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자, 신용보증에 서명했다든가 자, 서류상의 사인에 대한 착오는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가능합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압류 등기가 없는지 알고 보증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판명됐다. 그러면은 굳이 가압류를 보증서를 착오로 인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있음을 알고 없음을 알고 보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그래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때는 굳이 취소할 수 없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표시 무효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없다. 거기까지 가셔야죠.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